이야기. 순과 함께하는 수학수다방 그 142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양쌤이에요. 안녕하세요, 순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CPO 페로 교수의 네. CPU 아니고 싶어요. CPO 숨중인 3차식의 근해 공식 을 살펴봤어요. 네. 그래서 이차항이 없는 모든 3차 방정식은 이런 꼴로 표현할 수 있고 네. 이 3차 방정식의 근 x는 세제곱근 n 더하기 루트 n 제곱 더하기 m 세제곱 네. 세제곱근 n 마이너스 루트 n 제곱 플러스 m 세제곱이다 까지 살펴봤죠. 네. 물론 이것은 완성된 꼴은 아니에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대수학의 기본 정리에 따르면 당연히 이 3차 방정식은 몇 개의 근을 가져야 되는데요. 2개군. 아니죠. 3차 방정식은 정확히 3개의 근을 가져야죠. 그죠? 죄송합니다. 예. 근데 지금 딱 하나 찾은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2근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는 문제가 또 남아 있는 거고. 그러네요. 두 번째, 그러면 2차항에서 0이 아닌 숨죽인 3차식이 아닐 때는 어쩔 건데 라는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문제가 이제 해결됐던 과정이 좀 드라마틱한데 페로 교수가 요 숨죽인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바로 발표를 했으면 어쩌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지 몰라요. 근데 페로는 이걸 발표하지 않아요. 왜요? 왜 그랬냐면 1500년대 16세기의 일이잖아요. 이때 당시에 이제 수학자들이 먹고 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뭘 해서 먹고 살았냐라는 거예요. 그나마 페로는 안정적인 직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보로냐 대학의 교수였으니까. 건축을 했을까? 에이, 건축하면서 어떻게 수학 연구해요? 못하나요? 그쵸. 시간이 없죠. 수학만 아니, 공부해도 힘든데. 다빈치나 뭐 이런 분들 아니, 그런 대천재들하고 자꾸 비교하면 안 되고. 다빈치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뭐 별거 다 신경 쓰고 그 별걸 다 잘했으니까. 기계도 만들고.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못하죠. 아, 그런가요? 예. 나 모든 그래서 수학자들이 그런 줄 알았지. 아, 그렇진 않았어요. 그래서 수학자들의 먹고 사는 문제들 해결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그렇죠. 대학 교수로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귀족 집안, 그러니까 영주겠죠. 영주 집안의 뭐겠어요? 가정교사로 가거나 활동을 하거나 그쵸. 아니면 부호의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연구 활동을 하거나. 예술 분야랑 거의 비슷하네요. 예, 맞아요. 근데 이게 어느 쪽도 이렇게 만만하지가 않았던 게 예를 들어서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연구 활동을 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수학자 중에 한 명이 베르누이 형제거든요. 이제 일반적인 고등학생들은 아니고 미적분학을 좀 깊이 있게 공부한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교과서 이외의 교재에서 아마 로피탈 정리라는 걸 배웠을 가능성이 들어봤어요. 있는데 들어봤죠? 이름은 들어봤어요. 예. 로피탈의 정리라는 걸 만든 사람은 로피탈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 그래요? 예. 베르누이가 만든 내용이거든요. 근데 베르누이의 재정적 후원자가 누구? 로피탈이었던 거예요. 어느 날 베르누이의 연구실에 로피탈이 방문해서 베르누이가 열심히 연구해놓은 결과를 봤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발표요. 내가 발표할게 이러고 가져가는 거예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베르누이가 정말 서운하긴 서운했었나 봐요. 나중에 다 늙어서 죽기 직전에 한마디 해요. 로피탈 나빠요. 어떡해요. 근데 그때 가서 그런 얘기 해봤자 뭐해요. 이미 이 정리는 로피탈의 정리가 된 것이지 베르누이의 정리라고 이제 아무도 안 한단 말이에요. 슬프죠. 근데 뭐 돈을 받았으니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근데 어쨌든 뭐 이런 경우들이 생기니까 이거 뭐 별로 더러워요. 그래서 이제 갈로아가 이제 나중에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갈로아라는 수학자는 더러운 귀족들의 지갑 앞에 무릎 꿇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혹시 굶어 죽지 않아요? 아, 뭐 비슷하게 죽어요. 너무 슬프네요. 그래서 예, 뭐 어쨌든 슬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는 영주 집안의 가정교사로 가면 그럼 좀 편했냐? 그건 안 줘도 되잖아요.
예, 아니죠.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요. 영주 A하고 영주 B가 있는데 영주 A는 뭐 아들놈 생일 잔치가 열렸어요. 지금 하면 생파가 열려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노는데 B가 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요번에 우리 딸내미 수학 선생님을 새로 모셨어. 근데 이 선생님이 이 분야의 권위자시고 실력이 대단하셔. 뭐 이런 자랑을 해요. 빈정상하겠죠. 왜요? 우리 딸내미 수학 선생님이 훨씬 더 뛰어난데 이 자식이 여기 와서 뭔 개소리야 이렇게 되는 모든 거예요. 영주들이 수학 선생님 가정교사가 있었어요. 가정교사 기본적으로 있었죠. 그렇군요. 그러면 둘이 이제 말다툼을 하다가 좋아 그러면 내기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내기? 문제풀이 시합을 시키는 거예요. 야, 경쟁이네요. 그렇죠. 15세기에서도 16세기요. 16세기인가. 문제풀이 시합을 시키는 거예요. 뭐 이 시합에서 내가 이기면 얻는 건 내가 그냥 보너스도 받고 뭐 기분 좋고 뭐 이래요. 근데 지면요. 죽네요 그냥. 잘리겠죠. 내 밥줄이 끊기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 미치겠다. 이런 문제들이 이게 비일비재하다 뭐 보니까 검투사 싸움 시키는 거랑 예, 똑같네요. 맞아요. 똑같아요. 피만 안 보였지. 네. 그 정말 피 튀기는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베르누이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걸 루피탈이 봤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보여주겠어요? 아 감춰버리는 그렇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모르는데 나만 아는 공식이 많을수록 나는 더 힘이 생기죠. 예, 유리하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수학자들이 보통 새로운 공식을 발견을 하면 16세기에는 예, 새로운 정리를 발견을 하면 발표를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렇군요. 혼자 알고 지내는 거예요. 근데 혼자 하면 또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대신 이런 문제풀이 시합 같은데 써먹을 수 예, 있으니까. 써먹어서 자기의 이름값을 높이고 여러 가지 상금을 획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한번 그렇게 발표까지는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지만 내가 써먹으면 사람들이 그걸 알겠죠. 알겠죠. 근데 알려달라고 안 하는 게 사실 불문율이에요. 아 그래요? 아니 그래도 똑똑한 사람들은 아니, 저게 어떻게 되는지 알 거 아니에요. 아니죠. 궁금해하겠죠. 과정은 안 보여요. 그렇죠. 마지막 결과만 보여주는 거예요. 저건 어떻게 결과만 나왔을까? 보여주고 속 터지겠네. 그렇죠. 속 터지죠. 그렇긴 하겠군요. 그리고 이제 페로도 당연히 이 숨죽인 3차 방정식 근해공식을 역시 무기가 있어야 되는군요. 발표를 안 하고 혼자만 알고 있다가 음. 마지막에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됐을 때 수제자 한 명만 딱 불러서 너만 봐 하고 알려준 거예요. 근데 그쯤 되면 다른 쪽에서도 나오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비슷한 게? 안 나왔어요? 그만큼 이게 사실 어려운 내용이에요. 대단한 거였군요, 그러면. 그렇죠. 어마어마한 걸 한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수제자가 아 오랜만에 이야기로 꼽히니까 재밌네요. 이 수제자가 이제 온갖 가지 이제 문제풀이 시합에서 승승장구를 했겠죠. 점점점 이기다 보니까 이제 간이 붙겠죠. 간이 왜 보여요? 간이 부어요. 자기 그래서 것도 아니었는데. 예, 점점 대담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니콜라스 폰타나라는 수학자가 있었어요. 역시 이탈리아에. 본명은 니콜라스 폰타나인데 타르탈리아라는 별명으로 훨씬 더 유명해요. 이 타르탈리아라는 말은 이태리 말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말 더듬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이제 이 타르탈리아라는 인물도 좀 재밌는 게 되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이탈리아하고 프랑스가 이제 그때 당시엔 이탈리아가 이렇게 반도 모양인데 요즘 위쪽 프랑스잖아요. 요 국경 지방에 살았었대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프랑스의 병사들이 가끔 이렇게 국경을 건너와가지고 노략질을 하는 우리나라 왜구처럼. 그래서 사람들 학살하고 물건 빼앗아가고 이런 짓들을 간간히 했었나면 반대쪽도 마찬가지였겠죠. 했겠죠, 양쪽 다. 그래서 이제 아주 어린 나이에 프랑스 병사에 칼에 찔려가지고 목 부분을 칼에 찔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걸 이제 어머니가 보고 그걸 핥았다 그래요, 혀로. 여러분들은 사실 상처나면 혀로 핥으면 절대로 안 되죠. 덧납니다. 요즘은 안 되죠. 옛날에 저희 어릴 때는 다 핥았어요. 침으로 이렇게. 예, 사실 덧나요. 덧나기 쉬워요. 그래서 소독약을 바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사람 침에는 알아요. 온갖 가지 들어온 세균들이 잔뜩 있습니다. 근데 효과가 있을 때도 있었어요. 아 물론 소독 효과도 있습니다. 뭐 소독 효소가 침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근데 좀 다행히 살아나긴 했는데 말을 더 듣게 된 거죠.
그것 때문에요? 예, 칼에 찔렸던 살 탔다는 것보다는 나는 칼에 찔린 상처 때문에 음, 말을 이제 심하게 더듬게 된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부모가 그래도 읽고 쓰기는 알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좀 깨인 부모였던 거예요. 시대에 비하면. 최소한의 거는 예, 해야 읽고 된다. 쓰기에 대해서는 알려줘야 되지 않겠냐, 아이한테. 음, 지나가던 유랑 시인한테, 이 시대는 그런 게 있었죠. 예, 유랑 시인한테 우리가 얼마를 수업료를 낼 테니 음, 우리 아들 철자법을 좀 알려달라. 음, 그러니까 읽고 쓰는 법을 알려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철자법을 알려라. 그래서 수업을 시작을 했어요. 음, 그래서 수업료 절반을 선물로 지불을 하고 이제 그 안에서 집에서 이제 숙식까지 제공을 하면서 철자법 수업을 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죠. 이제 아버지가 사망함으로써 경제적인 여력이 이제 사라진 거예요. 더 이상 배울 수가 없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랑 시인은 또 쿨하게 내가 반을 받았으니 수업료를 선불로 절반을 받았으니 오케이 절반만 가르쳐 줄게. 그리고 철자법을 절반 가르쳐 주고 뭐지요? 떠나게 됩니다. 못됐네요. 못된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가르치려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숙식도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럴 능력조차 사라진 겁니다. 아니, 야박한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시대적인 배경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남은 철자법은 사람들이 죽으면 이제 공동 묘지에 묻히잖아요. 네. 묘지에 묻힌 사람들의 묘비를 보면서 스스로 독학으로 터득을 했다고 해요. 아하. 그러니까 좀 지독한 면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독학으로 철자법을 익히고 독학으로 또 수학을 공부를 해서 유명한 수학자의 반열까지 올라간 인물이 바로 이 타르탈리아라는 인물이에요. 천재네요. 그렇죠. 일종의. 비범하네요. 예. 이 비범한 타르탈리아라는 수학자한테 아까 페로의 제자가 이 사람은 역사적으로 사실 이름도 사라져 버렸어요. 페로의 제자예요. 슬프죠. 그러네요. 페로의 제자가 도전장을 던져요. 물론 역사책 찾아보면 있긴 하겠지만 제 머릿속에 없어요. 아무튼 그 페로가 그걸 제자한테 넘겼는데 네. 그 제자가 그 제자가 타르탈리아한테 도전장을 던진 겁니다. 우리 나 한판 이거- 붙자. 나 이거 가지고 있다. 아니요, 그거 밝히지 않았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예. 혼자서는 그랬어요. 그렇죠. 나 무기가 있다. 예, 3차 방정식 문제풀이 시합을 한번 합시다. 하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딱 도전장을 던진 거죠. 그랬더니 타르탈리아가 정중하게 사양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제가 지금 다른 걸로 바빠요. 기분 나빴겠네요.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1년 뒤에 합시다. 1년 뒤 콜?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페로의 제자가 오케이 하게 되고 그래서 왜 1년 뒤에 하자고 타르탈리아가 했냐면 이 사람은 3차 방정식 근해공식을 몰랐었어요. 전혀. 예. 그래서 다른 쪽에 대수학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연구조차 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1년 동안 미친 듯이 또 연구를 했죠. 그렇죠. 이 일반 3차 방정식을 무려 1,400여 가지, 1,450몇 가지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1,400여 가지 방법으로 변형을 시켜본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한2개, 3개 하고 포기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 일반 3차 방정식을 무려 1,400여 가지가 넘는 방식으로 변형을 해가면서 그 일반애를 찾는 방법을 고민한 거죠. 미친 듯이. 그래서 결국 그 시합 며칠을 앞두고 순중이 3차식이 아니라 일반 3차 방정식의 근해공식을 만드는 데 성공을 합니다. 어마어마한데요? 그러면 대단하죠. 모든 것을 다 해결할 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합이 벌어졌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쳤겠네요. 페로의 제자는. 네, 페로의 제자가 참패를 합니다. 30문제를 교환 출제를 해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출제자가 답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답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건 되게 간단해요. 대입해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답은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페로의 제자는 순중인 3차 방정식 문제만 낸 거예요. 타르탈리아는 일반 3차 방정식 문제만 냈겠죠. 그렇죠. 서로 자기가 아는 걸로. 그렇죠. 그래서 페로의 제자는 한 문제도 못 풀고 타르탈리아는 페로의 제자가 아닌 30문제를 몽땅 풀었다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 모든 게 가능했으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사이 소문이 난 거죠. 어. 타르탈리아가 근해공식을 안 것 같아. 3차 방정식 근해공식을 만드는데 성공한 것 같아. 했대. 한 것 같아. 라고 소문이 도는데 타르탈리아는 끝끝내 부정을 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운이 좋았어요. 그 정도면 운이 아니죠. 운이 좋았다. 근해공식 따위를 제가 제 주제에 어떻게 또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숨겼군요. 끝까지 그냥 밝히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숨기게 되죠. 근데 뭐 암묵적으로 사람들이 더 이상 캐묻지 않았을 뿐이지 아마 다들 알았을 겁니다. 3차 방정식의 근해공식을 만들었을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에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이 이제 또 끼어들게 되면서 드라마는 새로운 계속됩니다.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이 일반해를 찾는 일반 3차 방정식 근해공식을 타르탈리아가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그것이 이제 페로의 방법하고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그 이야기에 끼어든 또 새로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아무튼 쌤의 기억 속에 없는 페루의 제자는 너무 슬프네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 뭔가를 찾지 않으면 쉽지 그렇죠. 않은 것 같아요. 슬프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